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안 좋은 영상이 또 올라가게 되어서 여러분 미리 좀 죄송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 실망하실 분들은 더 실망할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한때 지인이었던 사람이랑 긴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노래방에 가서 논 적 있고 선수랑 논 적 있고 근데 논 거만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뭐 2차 뭐 모텔 막 이런 데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모텔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모텔에 가서 술도 마시고 넷이서 놀고 그리고 뭐 아침이 되어서 집에 올 때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모텔에 갔다고 해서 뭐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모텔에 가서 뭐 술만 마시다가 나온 적도 있고요. 뭐 수다 떨다가 나온 적도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모텔에 갔다고 해서 꼭 그쪽으로만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일단 그런 것에 갔고 또 한 아이의 엄마인데 2차까지 나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 잘 압니다. 예, 부끄럽죠. 자식한테도 부끄럽고 여러분들한테도 부끄럽고 제가 논란이 되고 나서도 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할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내가 잘했다 뭐 그 사람보다 내가 덜 쓰레기다 혹은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다 아닙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뭐 가만히 있을까 무시할까 라고도 생각했지만 또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 내막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인 중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는 않겠지만 제 방송에 출연을 시켰고요. 사실 제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했을 때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는 성격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컨텐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오케이를 해서 이제 신점 방송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을 알게 된 계기가 여러분 원래부터 친했고 뭐 원래부터 알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방송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을 때였어요. 평택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택. 그 사람은 남양주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평택이었고요. 평택에서 살고 있는데 방송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방송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채팅을 쓰고 아이의 생일이라고 하니까 후원을 2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고향 분이라고 하고 저랑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근감이 생겨서 또 같은 동포니까 원래 다른 분들이었으면은 아무리 방송적으로 뭐 후원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막 따로 잘 안 만나요 제가. 근데 같은 고향이기도 하고 또 감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시간 내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 남편은 차를 타고 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인천까지 왔었습니다. 인천에 와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는 집에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당에 출연하는 거기에 전 남편이랑 나간 적은 있었지만 개인으로 제가 무당 집에 가가지고 신점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만나서도 제가 그 사람한테 신점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갔는데 이제 신당을 모시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왔으니까 뭐 먹고 싶냐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치킨이랑 치즈볼을 시켰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었고요. 그거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고 다음에 또 보기로 기약하고 약속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음식을 사갖고 택시를 타고 평택까지 온 겁니다. 택시 타고 이제 평택까지 왔는데 무겁게 이제 북한 음식을 사들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북한 음식을 사온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오면은 같이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방송을 켜라. 방송을 켜서 방송에서 먹자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방송 킨 적 없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갔을 때 그 사람 집에서 방송 킨 거는 그 후에 한참 있고 나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방송을 켰던 거고 내 방송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만남에 그 사람이 이제 방송을 켜서 북한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해서 이제 방송을 켜서 북한 음식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옛날 평택에서 그 사람이랑 막 한복도 입고 방송을 켰던 적이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방송을 막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코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이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마시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나를 이용하고자 혹은 광고를 때리고자 내 방송에 나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떠한 분도 그러한 채팅을 안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인이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혹시라도 뭐 오해할까 봐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우리 집에서 며칠 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평택에 살고 있는 집에서 한복 입는 모습으로 같이 둘 다 방송에도 나왔고 일반 복장으로도 방송 켜가지고 이제 그때 북한 음식도 먹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집에 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살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집이 좀 컸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 이거 같이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같이 사는 거를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아닌 것 같다 하고 서로가 이제 같이 안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됐고요. 가끔가다 왕래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람이랑 저랑 집을 다른 데를 알아봐야 돼가지고 집을 알아보다 보니 시흥 쪽으로 왔습니다. 시흥 쪽으로 왔는데 그 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었어가지고 시흥이랑 좀 가까웠어요. 가깝게 오다 보니까 왕래를 자주 하게 됐습니다. 왕래를 자주 하게 됐고 그 사람 집에 자주 가게 됐죠. 그래서 모바일로 그 사람 집에서도 방송을 종종 켰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친하게 지내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노래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전 남편이랑 다시 같이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저랑 부부 싸움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웨이더를 해서 상간녀와 2달 가까이 모텔에서 이제 살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커지고 나서 저랑 이제 다시 합쳤습니다. 합치고 같이 살고 또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부부 일은 부부만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방송에 얘기하는 것도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도 전부가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안고 갔습니다. 다시 그 사람이랑 합쳤으니까. 그래서 시흥 쪽으로 이사 와서도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집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노래방을 갔는데 저는 사실 선수랑 놀아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수라는 이름도 몰랐었어요. 나는 남자가 노래방에서 일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여자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건 알았지만 남자도 노래방에서 일한다라는 거는 몰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때 이제 뭐 사람을 부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어리버리하게 뭐도 모르고 뭐 부르는가 보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남편이 저를 데려다 줬고요. 노래방에서 재밌게 놀라고. 근데 이제 막 남자들이 막 온 거예요. 다 앉혔어요. 저보고도 이제 앉히라는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부끄럽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 이게 맞는 행동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앉혔습니다. 그래서 앉혔는데 이제 술을 마시고 이러고 있다가 상대방이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옆에 그 선수라는 사람이.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해서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번호를 달라 했는데 번호도 안 줬습니다. 왜냐면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조금 한 2시간 정도가 놀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몇 번 갔습니다. 그때는 초기였어가지고 손에 꼽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전 남편이 허락을 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그 전적도 있고 하니까 뭐 그 노래방에서 노는 거 놀 수 있지. 괜찮아. 놀아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했고 저는 또 어차피 뭐 거기서 논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니까 저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편하게 그냥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저는 또 제 인생을 살았고요. 뭐 물론 그 애를 만났어도요. 그 애를 만날 때마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 애를 만나도 그냥 평범하게 만나가지고 뭐 방송 키고 아니면은 뭐 수다 떨다가 집에 오거나. 근데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사실은 안 맞았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맞지는 않지만 이어지더라고요.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더라고요. 두리뭉실하게 그 사람은 관계를 이어간 거죠. 놓고 보면 그렇게 친했던 사이도 아니었고요.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냥 어디까지나 함께 어울렸을 때만큼만 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연락하고 지낸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같이 밥 먹고 이랬던 건 아니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남편이랑 살다가 별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왔었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고요. 많이 힘들었고 둘이 있다가 혼자가 되니까 너무 벅찼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게 수두룩하고 서투르고 부족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방송에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와중에 상간녀라는 사람은 계속 들어와서 괴롭히고 조롱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막 제정신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
정치는 산 건 아니고요. 깡으로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 말을 앞서 제가 처음에 그 놀이방 갔을 때도 뭐 2차 갔다라는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저 그때 2차 갔을 때 저는 남편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그거는 이제 전 남편도 나중에 나오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열심히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자식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 허락을 했든 안 했든 그런데 갔으면 안 됐죠. 처음에야 뭐 모르고 그랬다 하지만 알면은 갔으면 안 됐죠. 압니다. 부끄럽습니다.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을 해야 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애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인연이 끊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고 사실 그 전 남편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무닥이라는 애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 전 남편이랑 살고 있는 집에 왔었는데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때문에 그러는데 이랬는데 도박을 해가지고 3천만 원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당연히 도박에 접해본 적도 없어서 도박이 더 짜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 도박에서 그렇게 큰 돈을 날릴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얘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전 남편도 압니다. 전 남편이랑 같이 살 때 얘기한 거니까. 걔가 얘기하지 말라 했지만 얘기했으니까요. 부부 사이에 거의 비밀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해명이랍시고 어젠가 방송을 켜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도박한 거 맞아. 하지만 나는 다 신내림을 받기 전에 했던 거야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시흥에 살 때도요 무당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때도 제 방송에서 무료 점사를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료 점사를 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그 사람을 알게 됐을 때 무당이었을 때부터 알게 됐는데 말이 안 맞죠. 그것도 무당 받고 나서 한 1년 정도라 했나? 그때쯤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도박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뭐 신내림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것 또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토닥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연락하고 지내고 또 연락이 끊기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다가 이 무당이랑 또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당이라는 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남편이 지금 거기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죠. 걔한테는 얘기했죠. 자세하게 왜 때문에 들어가는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둘이 뭉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둘이 뭉실하게. 그렇게 그 무당이라는 애랑 알고 지내면서 내가 혼자 살고 이러니까 이제 그 무당이라는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다른 방송에 나가도 돈을 주고 광고를 내면서 나가니까 차라리 그 돈을 언니한테 줄 테니까 언니 방송에 나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원래는 20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100만 원 줬을 겁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그 100만 원을 받으면서 내 방송에 몇 개월 동안 나왔던 게 아니고요. 걔는 원래 몇 개월 동안 나오겠다 했습니다. 근데 딱 한 달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100만 원 한 번 받았던 거죠. 그래서 뭐 고맙다고 하고 제 방송에 출연을 시켰죠. 근데 이제 애가 선을 넘더라고요. 선을 넘었던 게 뭐였냐면은 자기 주변에 무당이 많은데 다른 무당들도 내 방송에 나오게 해라. 출연을 시켜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구독자를 이용을 해라. 그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지금 틀리지 않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지금은 뭐 많이 돌아선 분들도 계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가 됐든 제가 거기까지 쌓아 올린 내 노력들이 무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구독자를 이용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 후에 내가 인생을 좀 막 살면서 거짓말 한 적은 있었어도 구독자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갔다? 돈을 좀 주세요? 유도했다?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을 들었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좀 뒀습니다. 네, 거리를 두면서 가끔씩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끊겼습니다. 사실 서서히 끊겼는데 어쩌다가 또 그 사람이 연락하게 됐어요. 제가 거의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걔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시흥에 제가 또 살았는데 시흥에서 시흥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걔가 이제 시흥에 또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됐는데 제가 막 그때 당시 여러분 상간녀라는 사람한테 겁나 괴롭힘을 당하고 주소가 공개가 돼서 주변에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사도 하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와중에 그 애가 이제 저한테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 집이 너무 괜찮다. 저도 그때 당시에 걔가 사는 그 집에 갔는데 걔도 이사한 집이었거든요. 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사를 하고 더 이상 그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걔네 바로 이제 옆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애가 이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깨가 또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때도 돈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저씨라도 하나 잡아서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될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돈이 없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걸까 싶었지만 그래 나름대로 지인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고 싶다.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 곳이 없을까? 나이트는 좀 싼데 나이트에 갈까 언니? 나이트 같은 데는 클럽이랑 좀 다르지 않나 그랬더니 그렇대 우리 나이 또래 많이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지 이러다가 마음 같아서는 돈만 있으면은 선수랑 불러서 놀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구나 그랬더니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같이 휘말려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래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로진이 되고요. 그런 데서는 진지 빨면 안 된다는 거 잘 모르고 진지 빨고 질질 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지 빨고 울고 이랬던 거는 그 무당이라는 애도 똑같이 그랬고요. 로진이었던 거 걔도 똑같이 그랬고요. 근데 그 갈 때마다 계산을 거의 90%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은 기본으로 깨졌습니다. 이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았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제 걔한테 그랬거든요. 나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 얼마 없다 이랬더니 아닌데 언니는 돈복이 좀 있는데 언니는 돈이 보이는데 이러더라고요. 내 돈이 보이는 거랑 자기가 돈이 없고 거기 놀러 가고 싶은 거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애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 또 저도 사실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몇 번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도 그래 오랜만에 가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갔으면 안 됐는데 그 전에 그냥 몇 번 간 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을 다녔습니다. 몇 개월 다니면서 거기에 제가 제 돈을 다 꼬라박았습니다. 무려 이제 2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가자고 한 적도 있었고요. 걔가 가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자고 해서 가게 됐지만 가다 보니 제가 가자고 한 적도 있었고요. 걔가 가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다 보니 멘붕도 오고 현타도 와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돈도 깨지고 내 돈이 너무 깨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안 가려고 걔한테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중간에 또 안 다니다가 또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걔가 항상 무슨 내가 돈이 없다 이러고 그리고 제일 좀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요. 나는 그 사람을 의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심하면서 어디를 가든 아니면은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한테 좀 인증을 해라. 확인을 좀 시켜달라. 난 널 못 믿겠다. 저는 이렇게 어필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만 저는 제가 돈이 없다고 얘기했을 뿐이고요. 나도 돈이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걔는 갑자기 띡 자기 통장을 찍어보내고 자기가 이렇게밖에 없다? 찍어보내고 어디 갔는데 어디 왔다? 이러면서 띡 찍어서 보내고 아니 저는 걔한테 무슨 확인 사실을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걸 찍어보내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통장을 찍어보내는 거는 좀 놀랬습니다. 아니 통장을 왜 찍어보내지? 자기가 돈 없는 거를? 내가 확인을 시켜달라 했나? 좀 뜬금없었어요. 근데 걔가 다른 거를 찍어보낸 거는 왜 찍어보냈냐면 제 방송에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오게 하면 어느 정도 좀 광고했다 싶으면은 또 변덕을 피우더라고요. 변덕을 피우고 다른 데 일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전부터 변덕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좀 거슬렸는데 그 버릇은 못 고쳐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면은 또 띡 하고 찍어보내요. 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찍어보냈을 때 기분 나쁘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나 이런 거 안 찍어보내도 돼. 왜 이런 걸 찍어보내는 거야? 내가 너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혹시라도 못 믿을까봐 보냈대요. 근데 지금 저를 의심병자를 만들고 있어요. 나는 의심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찍어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걔 보고 증거로 좀 까라고 하세요. 카톡 다 까라고 하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걔를 의심해가지고 뭘 보내라고 한 적 있는지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제가 걔 남자친구도 아니고 아니면은 내가 걔 사생활 다 알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서 걔가 뭐 하면 뭐 하는 거대로 다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인증을 원하겠어요. 하물며 전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핸드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걔한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근데 본인이 띡 찍어보내고 띡 찍어보내놓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니까 내가 의심병이다.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찍어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랑 저랑 지금 싸움이 난 상태입니다. 왜 싸움이 났냐? 저는 노래방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 논란이 됐고요. 욕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냥 욕 먹었습니다. 왜?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달게 받는 거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거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서 욕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끌어들이지 않았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고요. 그렇게 온갖 말 다 들으면서
탈세니 세금이니 이런 말 수시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애랑 연락을 하고 지내냐, 무당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수시로 들어가면서. 근데 걔랑은 인연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이걸 무한 반복을 했거든요, 여러분. 연락이 끊겼을 때 기분 안 좋게 끊길 때도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안 좋게 끊겼을 때도 나 역시 방송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원래 표정 관리를 못하니까 점점 더 강도가 심해졌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어봤을 때 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가지 말아라. 왜? 거기에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이 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악플러들도 전 보러 가니까. 그러면은 나한테도 피해 오고 걔한테도 피해 올 수 있고, 나는 피해 받는 것도 싫고 피해 주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 성격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더라도 내 탓을 하지 말아라. 근데 본인이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하대요. 근데 그 전부터 걔도 방송을 키면요, 내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발언들을 종종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방송에 나갔지만 딱히 광고가 되지 않았다, 혹은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한두 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손님이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그것 또한 광고는 광고예요. 그 한 명이 1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점을 그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입소문으로 나서 신점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방송 자기가 나오고 싶어 나왔는데 그런 말 들으면 저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연락을 해가지고 어째네 저째네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전에 한번 싸워봤습니다. 싸워봤는데 나도 내 할 말을 좀 하는 성격이지만 상대와 말을 들어주려고 안 합니다. 자기 말만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이랑 화해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차 그렇게 끊겼고요. 연락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속 욕을 먹고 있었는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온갖 것들이 다 이제 까발려져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었고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나랑 지냈던 사람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저랑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녹음을 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제가 한창 욕을 먹고 있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애가 또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무당이란 애가 연락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에 대해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같이 한때 방송에 나와서 한복을 입고 방송을 했다라는 이유로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으니 그 사람 또한 영상이 같이 올라갔나 봐요. 근데 내 영상이 100개가 올라가면 그 사람 영상은 하나가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까이는 사람의 목표는 나였으니까 제 영상이 훨씬 더 많이 떠돌아다니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고, 걔 영상이 잘 떠돌아다니지 않는 게 그것 또한 당연한 거였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열받았나 봐요. 자기 영상이 떠돌아다니는 게. 여러분, 사실은 나의 방송에 나갈 때 이런저런 거를 다 감안하고 나가야 돼요. 물론 걔가 엄청 용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서 내가 구설수에 오를 줄 알았다면 걔는 내 방송에 안 나가겠죠. 나 역시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해서 욕을 먹을 줄 알았다면 저 역시도 걔를 내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겠죠. 그냥 칭찬만 받을 생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강제로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나온 건데. 근데 그게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잘난 방송에 나가서 구설수를 오지게 타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나는 지금 닥치고 가만히 혼자서 욕을 먹고 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럴까? 쟤도 당당하지 못한 앤데.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나 지금 얘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한 번 더 건드리면 다 터질 것 같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미쳐버리겠다. 이랬더니 그 언니가 연락을 해서 좀 화를 내겠다 하더라고요. 네가 어쨌든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너 비하면은 걔가 욕 먹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걔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지. 그건 네 입장에서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글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제가 한창 욕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아마 1월 달이었을 겁니다. 막 욕을 먹고 있고 걔랑 이제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제 막 방송을 키기도 이제 힘들 정도로 이제 욕을 먹고 있었어가지고 거의 이제 멘붕이 와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정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체처럼. 죽어가는 시체처럼. 근데 걔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수습이 안 될 것 같다. 한 달 정도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봐라. 물론 그래도 이 여론들이 잘 꺼지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 죽은 듯이 한 달 동안은 방송을 하지 말아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는 건가? 다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게 맞겠지? 이러다가 그래 알았어. 한 달 정도 방송을 하지 말아볼게. 영상을 내릴 건 내리고 이제 뭐 닫을 건 닫고
그리고 지울 건 지우고 그리고 조용히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어서 저혈당이 온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조롱을 하고 있지만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경찰들이 막 이제 찾아왔습니다. 팬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신고를 내려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온 경찰이 눈치를 채고 제 눈빛이 흔들리고 상태가 안 좋아서 차를 부른 겁니다. 응급차를 불러서 응급차가 왔습니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체크를 했는데 너무 이제 떨어지니까 저혈당이 체크를 딱 확인을 하더니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를 바로 이제 태우더라고요. 태우자마자 링거를 꼽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그 수치가 돌아와야 된다면서 너무 떨어졌다고. 그때 아마 20몇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실려가기 전에 걔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 무당이라는 애가. 근데 그 무당이라는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죽은 척을 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더니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 죽은 척 하라고 했더니 진짜 저 세상으로 갈 뻔했네.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야 간다 하더니 진짜 갈 뻔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고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정상 수치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여기다가 이제 따끔따끔한 거 체크하고 발바닥 이제 발에 있는 발가락도 자꾸 체크하고 그러다가 정상 수치가 돌아오고 제부가 저희 보호자로 왔었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의사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혼자 두지 말라고 해서 저를 제분의 집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라는 애가 요즘에 막 저를 까는 방송을 하는데 조롱을 막 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마치 내가 자살 쇼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혹은 내가 자기네 집에 있었대요. 내가 실려갔고 난 그것도 인증했고요. 제분의 집에 있었던 것도 그때 매니저들이랑도 통화했었고요. 그랬는데 자기네 집에 있었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에 또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연락하고 막 지냈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때는 선수랑 불러서 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막 이제 욕을 먹고 있고 그 사람한테도 막 편지가 오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도 제보가 들어와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게 걸렸으면은 어쩌냐면서 자기도 바람 피운 걸로 3년 동안이나 욕을 먹었는데 내가 거기 다닌 거를 걸리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좀 열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편지를 막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안 좋게 온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왔다가 제가 이제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찝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러면서 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살다 보면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당신도 거기에 가서 놀 수도 있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자식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식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것 또한 안 좋게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나도 잘한 거 없는 주제에. 그러면서 막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애가 또 이제 발동을 걸었습니다. 놀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 와중에도 갔습니다. 그 모든 돈을 제가 또 다 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을 썼습니다. 가끔씩은 지 거는 지가 낸 적이 있고요. 내 것도 내가 거의 90% 냈다면은 걔가 간혹가다 한 번씩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에 방송 안 하고 틱톡으로 옮겨서 틱톡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비록 잘못해서 욕을 처먹곤 있지만 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 저도 애엄마이기 전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막 살아보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갔고 그리고 나서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발 뺐습니다. 발 빼고 안 다녔습니다. 그 애를 차단시키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고 거기 가봤자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다니면서 다양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때 노래방 다니면서 방송을 킨 적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혼자 다닌 적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발을 빼고 그 애를 차단시켰습니다. 차단을 시킨 게 항상 원래는 핸드폰만 차단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올 때 DM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DM으로 올까봐 인스타도 차단시켰습니다. 그 애를. 왜냐면은 그 애가 저한테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에 또 도박에 날렸대요. 그것도 돈을 빌려서 걔 친구 중에 한 명이 시집을 잘 가서 잘 살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걔한테 그렇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도박이 또 날리고요. 또 아는 언니한테 빌려서 도박이 또 돈을 날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부정하겠죠 또. 왜냐면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신내림 받기 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라고. 아니면 지금은 그분들이랑 지인이니까 그분들이랑 또 짜고 자기 또 나름대로 그렇게 또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뭐 날짜 같은 거 다 확인하라 그러면은 그것 또한 나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심하지만 걔도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손님도 끊기고 잘 없다면서 돈을 왜 저렇게 빌리고 도박에 왜 자꾸 돈을 저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화가 났던 거는 제가 그 애 때문에 세상에 가보지 못한 곳에 또 가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도요 걔랑 나랑 선수랑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걔는 그걸 쏙 다 빼먹대요. 선수랑 놀고 있었는데 걔 아는 오빠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니까 와라. 오면은 뭐 10만 원씩 준다고 했나봐요. 주한이었거든요. 여러분
주안에서 놀고 있다면서 그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선수랑 논다고는 얘기 안 했겠지 당연히. 자기도 주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오빠가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나랑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저를 본 적도 있으니까요. 같이 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걔가 나한테 언니 여기 가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준대. 같이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것도 진짜 나도 한심한 게 거기 가가지고 돈을 꼬라박고 있는 주제에 뭐 그 10만 원 때문에 너무 좋아 이러면서 따라간 나도 병신이죠. 근데 뭐도 모르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박하는 곳이었습니다. 동글동글한 2만 원고를 돌리면서 몇백만 원을 돌리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쭈루룩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컴퓨터가 몇 대가 있었습니다. 외국분이 나오는 그런 그 게임 같은 것 같았어요. 거의 이제 영화에서 보는 범죄도시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컴퓨터 같은 충격 받았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곳이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의 건물은 일반 건물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사람이 있고 사람이 기본 8명에서 10명이 있고 각자 쉬고 있더니 갑자기 다 모이라 하더니 자기들끼리 막 앉아가지고 중간에 이거를 툭툭 전해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거기 선된 적 없고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곳이지? 내 여기 왜 와 있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화이팅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화이팅 해달래요.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너무 가고 싶었어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으니까.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30분 이상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나는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구경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세계를 처음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신기한 거예요. 여기저기 쳐다보고 게임하는 사람 이 사람 봤다가 저 사람 봤다가 이러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딱 돌리는데 옆에 있는 그 아저씨가 제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본인이랑 나오게. 당황했어요. 내 사진을 왜 찍지 이 사람이? 한창 이제 욕을 먹고 놀라야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왜 찍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분이 왜 찍어? 남의 사진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 대신. 그래서 나는 대신 뭐라고 해주니까 일단은 넘기자. 일단은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나는 목적이었으니까 참고 하니까 걔가 이제 그 무당이라는 애가 언니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그게 몇백만 원을 잃는 건지는 몰랐어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는데 자기 때문에 한 700일 했나? 600일 했나? 몇백만 원을 잃고 있는 거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었다. 언니 가자. 그래서 뭐 10만 원은 커녕 5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저한테 너무 쌓였습니다. 여러분. 얘랑 어울려서 안 좋다라는 탓도 했습니다. 사실 물론 제 의지로 움직이고 제 의지로 간 건 맞죠. 근데 얘랑 어울려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한테는 덕이 되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진 찍힌 거에 대해서 그 무당한테 얘기했어요. 나 사진 찍혔으니까 좀 연락을 해가지고 지워달라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얘가 나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 사진을 왜 찍냐면서 언니 착각하지 말라면서 의심병이 있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대뜸.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거짓말이래. 그럼 네가 확인을 해봐 이랬더니 아니 언니 사진을 왜 찍냐고. 그 사람이 안 찍지 왜 찍냐고.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왜 찍겠냐고 이래가지고 그때도 선수랑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파트너가 없었어요. 걔는 있었고 빡 차고 나왔어요. 빡 차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았죠. 받으니까 언니 미안해. 알아보니까 언니 사진 진짜 찍었더라고. 그래서 지우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대요. 그 자기 오빠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뭐 그 오빠야랑도 지가 싸웠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금에 대해서 탈세에 대해서도요. 저랑도 뒤에서도 많이 얘기했고요. 악플러들도 엄청 욕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돼서 미안하다. 그때 제가 시흥에서 이사할 때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한때 매니저였던 사람한테 사실은 내가 너 때문에 돈 좀 날린 게 있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부분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곤란해진 거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것 또한 무슨 뭐 내 책임도 있으니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애가 공지를 올린 게 아니 나는 30%밖에 안 가져갔고 총 금액이 70만 원밖에 안 된다.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아니 70만 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세금을 내며 탈세이면 세금이면 어디서 그게 해당이 되며 어디서 내야 되는지 나도 내고 싶다. 왜 나한테 그러냐. 본인은 70만 원밖에 받은 게 없는데 점사 방송을 봐서 왜 나한테 세금 이야기하고 탈세 이야기를 하냐. 이걸 올린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올리고 나서 이제 악플러들인지 일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사 비용이 그래도 한 몇백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그냥 본인이 다 처먹었냐고. 어디다가 다 처먹었냐고. 양심이 없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았습니다. 모르면 닥치고 있으라고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또 아무개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노래방에 가서 다 썼지. 너 혼자 다 썼지. 네 사람 새끼 아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걔가 주장하는 70만원 가져간 거 맞죠? 근데 그 점사 비용을 저 혼자 쓴 적이 없습니다. 같이 썼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점사 방송을 봐가지고요. 걔는 오히려 30% 가져갔죠. 자기가 월세 낼 돈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월세 낼 돈도 없으면서 노래방 가서 선수랑 놀고 싶어 하고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노래방에 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썼다고 얘기했죠. 저는 같이 썼다고만 했습니다. 걔를 무슨 뭐 같이 욕먹게 하려고 나 혼자 욕먹는 게 억울해서 그래서 걔를 끌어들이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럴 거였으면은 진작에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욕을 먹었겠죠. 내가 뭐하러 2년 동안 혼자 욕을 먹었겠습니까? 일체 걔에 대해서 언급하면 언급 못하게 했는데요.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방송 켜가지고 얘기해달래요. 언니랑 나는 연락하고 있는 줄 알고 얘네들이 더 그러는 것 같다.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방송 켜가지고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연락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얘기해줬더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믿겠냐고. 제대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야 걔네들이 믿지. 언니가 나를 욕해줘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요. 얘는 나를 뭘로 생각하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분 나빠도 또 숨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고 참았는데 애가 그런 식으로 올리대요. 자기 영상 하나 떠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려버리대요. 틱톡에서까지 그거를 이제 글을 올리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같이 썼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다가 썼냐고 물어봐서 그거는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나 봐요. 근데 걔가 막 흥분해가지고요. 네, 같이 몇 번 같이 놀았습니다. 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이 썼다고 하면은 나는 걔가 네, 같이 생활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발끈하고 찔려가지고 같이 놀았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걔 사생활을 오픈을 해버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뽀로로 난 거예요. 같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들켰어요, 걔가. 그러면서 걔가 방송에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언니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나 2년 동안 참았는데 나 그런 공지 하나, 그런 글 하나 못 올리냐면서. 그렇게 따지면 나는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2년 동안 별짓거리 다 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들키는 게 싫었으면 너에 대한 댓글, 선수랑 놀았다는 댓글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네가 팔짝팔짝 떴잖아. 그럼 최소한 그때서라도 네가 안 다녔어야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녔잖아. 그 점사 비용을 걔가 같이 안 썼으면 충분히 걔가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올린 거, 그래서 나한테 피해가 온 거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서 나 때문에 피해받는 건데 내가 미안하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 거고, 실제로도 충분히 달걀을 받았을 텐데 아니 너무 뻔뻔한 태도인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같이 썼으면서, 하다못해 내 돈까지도 2천만 원 가까이 썼으면서 어떻게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최소한 같이 썼으면 그 정도 감수는 했어야 돼. 네가 점사 방송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네가 억울했다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 근데 같이 썼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잖아.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냥 악플러들한테 한 말인데 그걸 악플러들이 알아들으라고 쓴 글일 뿐인데 그거 하나 못 봐주냐면서. 자기는 2년을 참았다면서. 너 2년 안 참았잖아. 너 그런 안 좋은 댓글 올라올 때마다 나한테 보내주면서 바락바락 화냈잖아. 물론 직접적으로 나한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리고 네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 네가 얼마 받아가가지고 세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걔네들이 안 들어줘가지고 올라간 영상이잖아. 한두 가지. 근데 되려 그걸 계속 내 탓을 하고 싶니? 네가 양심을 논했잖아.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 돈을 네가 같이 쓰다 못해 내 돈까지 다 썼으면 너는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어야지. 논란의 대상은 나였잖아. 까이는 대상도 나였잖아. 너 아니었잖아. 너 어디까지나 네 영상에 한두 개 떠돌아다니는 게 그게 전부였잖아.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열받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거야?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같이 썼다라는 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방송 켜가지고 바락바락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네가 인정한 거고. 근데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 욕먹어서 억울해가지고 너를 끌고 들어가려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한 거다? 그동안 혼자 욕먹니 억울해서 어떻게 참았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끌고 갔어도요, 저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그랬지. 내가 왜 혼자서 그러고 있었겠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랑 나랑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애가 나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도 이제 흥분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방종을 했어요. 방종을 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싹 다 까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가 인정을 했길래 애가 같이 놀았다라는 걸로 이제 방종이 됐는데 애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자꾸 그렇게 할래? 너 밑바닥까지 알아야겠냐고. 제가 그렇게 채팅을 썼습니다. 나 다 얘기한 거 아니다. 다 얘기할 수 있다 나. 그러니까 계속 건드리지 말아라. 내 이야기 언급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언급 안 했대요. 내 이름 세 글자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나를 언급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조롱을
하고 있는데 나를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것도 골 때렸습니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서 계속 나를 조롱을 하고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참지 못해서 그렇게 채팅을 썼는데 나 언급 안 했어 언니를. 내가 언제 언급했다고 또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나 지금 이 방에서 나갈 테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하고 나왔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걔랑 나랑 그날에 방송했던 거를 걔가 유튜브에서 봤나 봐요. 근데 그때 걔랑 나랑 매치를 해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제3자가 올라와서 서로 왜 싸우냐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저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저랑 싸우다가 제가 매치를 끊었거든요. 지 따위는 여러분 무당 까는 방송이라서 지가 수락을 했대요. 근데 어쨌든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무당 까는 방송이든 아니든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는 그냥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수락을 했으면 안 됐죠. 근데 본인은 저한테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아니 무당 까는 방송이라서 혹시나 해가지고 수락을 한 것뿐이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 돼? 언니도 알고 그 사람을 허락했잖아. 무당 까는 방송이라고 하니까 언니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무리 자기 지인이 싸워도요. 불구경을 하듯이 그냥 구경하는 꾼이에요. 내가 걔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 넘어갔는데 애가 그 다음날에 방송을 켜가지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수치심 느껴가지고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화가 났대요. 너무 화가 났다면서 방송을 켜가지고 저를 또 막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또 겁나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진짜 저는 그 이상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걔가 아주 당당하게 아주 뻔뻔하게 방송 켜가지고 겁나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유튜브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걔가 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몇 번 한 게 다다. 그거 들으면서 나를 조롱하는 걸 들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방송을 켜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 막말로 나를 몇 번을 갔어? 아니잖아. 많이 갔잖아. 말을 할 거면 제대로 얘기해. 너 쏙쏙 피해 가지 마. 나를 까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 앞뒤 다 자르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는 숨길 거 없잖아. 다 얘기해. 다 얘기하고 숨기지 말고 너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해. 나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할게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또 다음날에 방송 켜가지고 3시간 동안 아마 저를 조롱했을걸요.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악플러들이랑 같이요. 처음에는 방송 켜가지고 겁나 울더라고요. 자기네가 힘든데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방송 진행한다고. 제가 그때 다음날에 생각 다 정리하자. 너무 깊게 가지 말자. 나도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캐릭터를 쓰고 안 괜찮지만 괜찮은 척을 하면서 캐릭터를 안 쓰면 표정 관리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신나는 음악을 틀어서 음악적으로 방송 돌리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방송했어요. 근데 걔는 그걸 보고 속이 뒤집어졌나 봐요. 자기는 힘들고 사생활 까발려져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너도 힘들었어야지. 너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방송한다고?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킨 거예요. 통곡 아니 통곡을 하면서 막 뭐라 하더니 갑자기 또 덜 변합니다. 어떻게 덜 변했냐. 근데 갔는데 그게 뭐 어때서. 무당? 다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 무당들은 사주가 화려해서 거기 다녀. 그래 내 많이 다녔다 어쩔래. 이러면서 막 방송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애 딸린 엄마가 간 건 아니었어. 그리고 누구처럼 애를 혼자 두고 노래방에 가진 않았어. 같이 간 상대가 본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언급하지만 저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었습니다. 걔도 알아요. 저는 아이를 혼자 둔 적이 없고요. 제분애가 저랑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출을 하면은 우리 집에 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제분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신고 당했을 때 그거 다 확인했습니다.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확인합니다. 기관에서도 확인하고요. 경찰에서도 확인합니다. 그거 다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저를 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부모로서 부끄러운 부모죠. 제가 한 인간으로서도 부족하죠. 근데 그렇게 까면 안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를 건드린 게 아니래요. 아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건드리는 거지. 남의 아이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없는 말을 꾸며내가지고 나 아이를 혼자 두고 놀러간 년으로 만드나? 아이가 나한테 연락 온 거 엄마랑 통화를 연결해놓고 싶다고. 누구랑 있어도 나랑은 통화를 거의 켜놓고 있어. 우리 딸이 제분의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강제를 맡기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가 원해서 가는 거지. 대체로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 있든 제분의 집에 가든 통화는 항상 거의 하고 있었어. 습관돼가지고. 근데 그건 너도 알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가자는 거구나. 얘가 미혼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가도 되는 곳이라면서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구나.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다 사실을 까발리고 사실 다 얘기하자 해서 제가 방송을 켜가지고요. 걔가 계속 이제 선 넘는 조롱을 하더라고요. 뭐 선수가 뭐 벽 차고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대부분이 싸웠다. 앞으로도 물어보는 이름에 대해서 걔네들 다 선수였다. 지가 다 실제는 걔네들을 본 적이 없으면서 그 사람 알아요. 네, 저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도 피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없이 막 방송을 진행합니다. 막말로다가 여러분 벽 치고 나간 게 다툰 적은 있어요. 서로가 대화가 안 돼가지고 다툰 적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걔도 그랬어요. 걔도 선수 앞에서 질질 짜고 울고 저도 선수랑 싸우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롱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근데 벽 치고 나간 게 쾅 이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벽 차고 대부분이 다 빵 차고 나갔다. 아주 벽이 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도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발악하기 위해서 간 거라면서 어떻게 나는 그렇게 쓰레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살짝 치고 나간 거 여러분 한 명에서 두 명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걔가 안 쳤던 선수가 장난삼아 장난을 친 거였어요. 오늘도 어떻게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왜냐면 그 걔가 안 쳤던 선수랑 저랑 친했거든요. 그 선수가 뭐 그런다면서 저런다면서 이런 말투를 쓰는 애였어요. 그 말투를 이제 걔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지 파트너가 썼던 그 말투를 지가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이 한 30분 만에도 보내고 막 1시간 만에도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걔는 뭐 한 사람이랑 오래 가다가 또 바꾸고 한 사람이랑 오래 가다가 바꾸고 걔는 그랬고요. 그러면서 계속 조리돌림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제가 방송 켜서 다 까발린 겁니다. 너 도박도 했잖아. 너 선수 비용도 내가 다 냈잖아. 너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얘기했어요. 걔도 온갖 거에 대한 나의 수치를 다 얘기하는데 너 싫어? 뭐 화장실 가서 뭐 나한테 보여줬던 거 들려줬던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조롱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조롱이었냐면 녹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 때 노래방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선수가 얘기하는 걸 녹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녹음을 했냐면은 얘가 상대방 선수한테 그때 빠져 있었고 저는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얘는 얘한테 진심이 아닌데 얘가 너무 진심인 거예요. 이 무당이라 내가 말을 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는 척을 하면서 핸드폰을 이제 켜놨어요.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는데 충격적인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무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당 파트너가 아니 이 씨발년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 라는 그런 말이 녹음이 됐어요. 얘가 이걸 들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들려줬어요. 네, 녹음한 거 잘못이겠죠.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네가 어쨌더라? 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들려줬더라? 화장실도 기억나지?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돈을 다 쓴 거 얘기하고 네가 도박에 자꾸 돈을 날린 거 얘기하고 그것도 넌 빌려가면서 나한테는 돈이 없다 그러면서 선수랑 놀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걔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죠. 내가 방송 켰다 그러니까 끊고 내 걸 들었나 봐요. 너 내 돈 2천만 원 가까이 썼잖아. 너 그리고 너 또한 선수 앞에서 1시간 동안 질질 짜면서 그리고 선수를 때려 눕히려고 걔가 이 차를 끊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나왔는데 지 파트너는 당연히 모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걔는 모텔 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텔 앞에 오니까 그 선수가 당황스럽지만 나 여기 못 들어가 할 순 없잖아요. 나름대로 고정으로 앉혔던 선수인데 그래서 걔가 나 갔다 올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왔어요. 왜? 그 선수는 모텔 가기 싫었으니까. 근데 심지어 얘는 저도 여러분 선수라는 사람이랑 사귀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선수라는 애가 우리 집에 왔다고 아이 키우는 집에 왔다라는 말이 소문이 돌아서 제가 쓰레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귀었던 선수가 우리 집 왔었는데 아이가 있을 때 온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가 없을 때 왔었습니다. 왜? 걔도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까발리니까. 너도 나는 처음에는 그거 얘기했어요. 너도 남자친구 신당에 데려왔잖아. 네가 신당을 모시고 살아서 남자를 절대 못 데려온다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너 남자친구도 데려왔었잖아. 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걔는 모든 걸 까더라고요. 저를 모텔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뭐 저도 얘기를 했죠. 너도 그렇게 행동을 했고 너도 결코 잘한 거 없는데 네가 지금 나를 까는 게 미연이랍시고 까는데 막말로다가 너도 남자친구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뽀뽀하고 그랬잖아. 너 맞잖아. 너 재고 있었다고 댓글로 썼지. 아니 너 이미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랑도 갈 때까지 갔다고 얘기했고 나를 소개시켜줬던 남자 있지. 걔랑도 너 갈 때까지 갔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걔랑도 내 앞에서 뽀뽀했잖아. 그리고 너 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랑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도 아니었잖아. 근데 그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었는데 얘가 빡쳐했잖아.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시 너 연락 와가지고 너 이사 가기 전에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또 자고 갔잖아. 너네 집에서. 네가 남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도 만나고 나이트 간 것도 모르고 그 남자는 너한테 다시 왔지. 너는 그 남자가 다시 올지 말지를 오반기를 통해서 뽑으면서 이 사람 미련이 있는지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올지 오반기를 확인했잖아. 내 앞에서. 나도 대신 뽑아줬잖아. 기억하지? 아니라고 해봐.
그것뿐이냐고. 너는 네가 모텔 데려가려고 했던 선수, 차인 선수, 그 선수를 너는 또 신당까지 끌어들였잖아. 너는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일반 남자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때려 눕히려 했던 그 선수를 너 집에까지 데려갔었잖아. 택시를 타고. 네 파트너가 나랑 술 내기를 해가지고 이빠이 처먹어가지고 내가 이겨서 취해서 그 취한 상태에서 너네 집에 갔잖아. 자고 일어났는데 걔가 놀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버렸잖아. 너랑 밥도 안 먹고. 너도 이렇게 구린 데가 많고 너도 있잖아. 미혼이지만 남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너도 행동 거지를 그딴 식으로 했으면서 남자친구 있어도 나이트도 가고 남자친구 있어도 다른 남자랑 뽀뽀도 하고 그랬으면서 왜 나를 천하의 쓰레기를 만드는 거야? 너는 나를 욕할 자격이 없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다른 사람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수 있어. 너는 아니지. 너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 너는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네 사생활을 까발렸다고 하면 안 돼. 네가 네 스스로 까발렸잖아. 그리고 넌 수시로 나를 조롱하고 수치심 느끼게 했잖아. 방송 켜가지고. 그거를 참다 못해 서로가 폭로하게 돼가지고 공개된 거 아니야? 그게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 너가 뭐가 그렇게 깨끗해서. 너 그리고 뭐라 그랬어? 너는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없어서.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너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양심 있지도 깨끗하지도 않잖아. 그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잖아. 좋은 거에 있어서. 그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누굴 하다못해 엊그제 네 생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네 입으로. 너 고작 변명을 한다는 게 진짜 내가 진짜 너한테 호구는 호구였나 봐. 어? 야, 뭐? 자기는 돈이 많은데 있었지만 내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 돈을 쓰기 위해서 주작을 한 거라고? 걔가 나한테 여러분 통장을 찍어서 보냈댔죠. 돈이 없는 거, 친구한테 빌리고 있다 이런 거, 친구가 얼마나 빌려준다 이런 거, 친구랑 주고받은 거 나한테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나 보내달라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친구랑 짠 거래요. 그리고 통장을 찍어서 보낸 것도 돈이 없는 거 찍어서 보낸 것도 주작한 거였대요. 자기가 내 돈을 쓰기 위해서 내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너무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못했고 제가 쓰레기인 거 맞고요. 한 부모로서 부끄러운 거 맞는데요. 걔도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걔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걔는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걔가 나를 깔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걔도 쓰레기고 나도 쓰레기고요. 걔도 추잡하게 놀았고 나도 추잡하게 놀았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걔 사생활 까발린 것도 아닌데 왜서 제가 호구가 되어 있고 왜서 걔는 그렇게 당당하게 방송을 하면서 애들이 같이 동조를 해주면서 잘합니다 잘합니다 맞아요 선녀님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걔가 잘못한 거죠. 애기 엄마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선녀님은 미혼이었잖아요. 아니 남자친구 있는 상태로 간 것도 그건 잘못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의 돈을 마음먹고 고의적으로 주작까지 해가면서 내 돈을 쓴 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작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이야말로 사기꾼이 아니면 뭔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닌 건 아닌 거고요. 긴 건 긴 겁니다. 저한테 돌을 던지고 저를 욕하는 거 저 감수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걔가 저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자격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걔가 나한테 사과를 바라는 것도 기가 막혀요. 걔가 왜 나한테 사과를 바래요? 온갖 피해를 내가 걔 때문에 받았고 온갖 정신적인 피해도 걔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막판에 걔를 끊었고요. 아니면 내가 못 살겠어가지고 계속 시달릴 것 같으니까 나는 밥을 안 사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대요. 내가 언제 자기를 밥을 안 사주는 사람이었는데 냉면집에 가서도 내가 사줬잖아. 닭집에 가서도 내가 사줬었잖아. 닭 한 마리 김치찌개 집에 가서도 내가 사줬잖아. 근데 마치 내가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너 어차피 후원금으로 그렇게 넣은 거잖아. 이러면서 너 그건 네 업보다. 너 주작을 해가지고 돈 번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당한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저 주작해가지고 시청자 이용해가지고 돈 번 적 없고요. 저 인정할 거 다 인정했고요. 간호조무사 했던 거 그것도 자격증 없이 일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내가 자격증 있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다 인정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리뷰를 하듯이 자기한테 자격증 없다고 얘기해놓고 자격증 있다고 얘기한다. 나 너한테도 얘기했잖아. 자격증 없이 병원에서 일한 거 맞다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거 다 유튜브에 올렸어. 인정했다고. 내가 거짓말한 거 인정했다고. 너도 주작에 사기꾼에 사람 이용하는 거에 온갖 미친 짓거리를 다 했으면서 누구한테 거짓말을 논하고 누구한테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한테 네가 지금 인정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네 지금 이렇게 된 상황도 네 업보야. 내 잘못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 놓은 네 업보. 내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했을 뿐이지 한 거에 대해서 다 인정했다고. 근데 네가 뭔데 나를 쓰레기라고 얘기해.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잖아. 너 역시 친구랑 짜서 아는 언니랑 짜서 나를 이용한 거라며. 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용한 거라며.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 그 돈 대준 거 고맙다 릴라야. 너 그래 또 뭐라 그랬어? 더 이용해 먹지 못해서 아깝다고 아쉽다고. 너 그런 식으로 조롱했어. 너 사람 새끼야? 나도 사람 새끼 아니지만 너도 사람 새끼 아니야. 그런 네가 나를 조롱하고 나한테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진다고? 네가? 그 나한테서 사과를 바란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야, 내가 아무리 지금 논란 대상이고 내가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아도 너는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 그럴 자격도 없거니와 그럴 주제도 못 되거니와 네가 깐다고 내가 까이는 것도 아니야. 그건 너도 제일 잘 알잖아. 그치? 이 결과물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 놓은 네 결과물이잖아. 네가 만들어 놓은 건 네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지. 왜 자꾸 남 탓을 해? 내가 너한테 끝까지 호구가 되어줬잖아. 똑같은 쓰레기인데. 그리고 너 있잖아. 나중에 내가 다 증거를 이 말 끝나면 내가 증거를 올리겠지만 너 선수랑 넣은 거 나를 통해서 들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열을 냈잖아. 내 매니저가 말을 한 것 같다면서 얘네들이 나 선수랑 넣은 것도 빙빙 돌려가지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너 나한테 찍어 보내면서 지랄했잖아. 자기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너 매니저 번호를 달라면서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 전부터 네가 선수랑 놓은 게 댓글이 달렸었고 너 찔려 했고 너 찔려가지고 그런 글도 올린 거잖아. 너도 마찬가지로 행실이 깨끗했고 바르고 그랬다면 너 지금 이 상태에서 논란이 안 됐겠지. 내가 네 사생활 까발릴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내가 네 사생활 먼저 까발린 것도 아닌데 네가 네 스스로 네 손가락을 네 눈깔 찌른 건데 왜 자꾸 내 탓을 하냐고. 그럼 마음이 좀 편해져? 너도 이 상황을 만든 게 네 책임인데 나한테 밀면 넌 좀 마음이 편해지냐고. 너는 그러면은 엄청난 쓰레기에서 나보다는 덜 쓰레기가 되어서 좋은 거야? 나는 엄청난 쓰레기고 너는 적당한 쓰레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꾸 미연을 주장하면서 마당 뛸까? 나이트 마당? 아니면은 뭐 선수 마당?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떳떳하게 당당하게? 너는 그냥 있잖아. 네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밝혀질까봐 찔려서 혼자 부들부들 거렸던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네가 발끈했던 거잖아. 내 탓하지 마. 네 행실이 그렇지 않았다면 너 또한 이런 상황이 안 됐어. 나 논란이 돼가지고 너까지 영상 올라간 거 인정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과했지. 근데 넌 날 어떻게 만들었어? 사과 안 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하다못해 나한테 미안할 줄 알아야지. 오히려 자기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언니가 그러면 안 됐지. 너 이렇게 얘기했지. 언니도 아니야. 이제는 뭐 병신아. 이러면서 너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은 네가 나를 전응아 하면서 모욕을 하고 있고 지금 남은 인생은 나를 저격하기 위해서 살 거라고 했지. 그리고 너 나한테 양심을 노네? 그리고 민심을 노네? 너 입으로 얘기했잖아.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며. 너나 나나 똑같은 쓰레기라며. 근데 네가 어디다 대고 민심을 논하고 양심을 논하냐? 너는 너가 지금 나한테 주작을 했다면서 이제서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데 야 네가 나한테 주작을 논한 상황이야? 너는 고의적으로 친구랑 짜가지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한테 그런 걸 찍찍찍 찍어 보내면서 나를 이용하고자 내 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행동한 네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너도 이제 터져버리니까 너도 이제 걸릴 거 다 걸려버리니까 2판 4판으로 나가면서 악플러는 네 새끼다. 너는 엄마다. 네가 품고 가야 될 네 새끼들이다. 이렇게 악플러를 맞는 것도 내 재주다. 그러면서 너 뭐라 그랬냐? 통곡을 했지. 너는 들켰을 때 네 매니저는 떠났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거 하나는 부럽다면서 네 통곡했지. 너 인복은 있는 것 같다면서 너 그랬지. 너도 인복은 있는 거야. 왜? 나 같은 호구가 너한테 있어가지고 네가 끝까지 이용할 수 있었잖아. 그 정도면 인복이 있는 거잖아. 너 더 이용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도 너한테 미안하네. 더 이용 당해주지 못해서 끝까지 받아주고 차단시키지 말고 그랬어야 했는데 너 많이 아쉽고 많이 화가 나겠다. 너는 내가 주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떠들고 있는 걸로 가지고 와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정신 나간 말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내가 1000만원 안 돌려받을 테니까 너 지금 있는 악플러들한테 악플러가 네 새끼라며 그분들한테 주라고 했잖아. 왜? 네가 나한테 1000만원 준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안 줘도 돼. 그 돈을 네 새끼들한테 줘. 그냥 네 되려 지금 나중에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봐 벌금에 대해서도 계좌 이체를 받고 있다며. 이 정도면은 나보다 더한 쓰레기 아니야 너? 나는 적어도 살면서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상대를 이용해가지고 그딴 미친 짓거리는 해본 적은 없어.
비록 내가 지금 민심이 이렇게 돼서 욕을 먹고 있고 손가락을 받고 있고 한 부모로서 부끄러운 부모가 맞지만, 그래서 너 같은 입장이 된 거 맞지만 적어도 그런 식으로는 해본 적은 없다. 그리고 너 지금도 1,000만 원 있다고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엊그제 방송 켜가지고.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도 알 거야. 너한테 실제로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왜 벌금형에 대해서 후원을 받으려고 계좌번호를 올린 거야? 너 돈 많다며. 너 지금 살고 있는 월세 그 집도 월세 사기 당해서 너 질질 짜면서 울어서, 나도 그렇고 네 아는 언니도 같이 갔었잖아, 너네 집에. 너 그래서 가야 될 곳이 없어서 신당을 다 어디다가 맡겨두고 네 한 몸 어디 떠나야 된다고 했지. 나중에는 정 갈 데 없으니까 나랑 같이 살려고 됐잖아. 왜? 월세 낼 돈도 없고 보증금도 사게 당했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했던 너를 봤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흘렀다고. 너 지금 돈이 많다라는 말을 하니, 1,000만 원 있다라는 말을 하니, 너 지금 손님도 끊겼으면서 너 그렇게 악플러들 내 새끼 거리는데, 나중에 네가 다시 무당 자리를 돌아가잖아. 그러면 지금 있는 네 새끼들은 다 무료 점사를 좀 봐줘라. 자꾸 무료 점사 보러 왔다고 바락바락 화내지 말고. 적어도 네 새끼들이잖아. 네가 품고 안고 갈 거라며. 그럼 제대로 품고 안고 가기를 바랄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넌 나와 다르게 말로만 아닌 행동을 하는 아이잖아. 너 그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잖아. 나와 다르다고. 똑같은 쓰레기인데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쓰레기도 부류가 다를 수 있지. 그래서 말인데 말로 아닌 행동으로 꼭 책임지길 바랄게. 내가 매 순간은 널 지켜볼 순 없어. 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나 바빠. 간혹 가다가 지켜볼게. 너야 뭐 지금 무당도 안 하고 기도도 안 가고 신당도 그냥 가만히 그래 방치하고 있을 거잖아. 어차피 나를 까는 방송만 하면서 살 건데 네가 무슨 기도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신당을 모시고 뭐 할 거야? 그치? 너는 시간이 넉넉하겠지. 나는 아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는 끝까지 빌부터 먹으려고 했구나. 빌어먹는 인생이야? 너도 참 안 됐다. 항상 남한테 빌부터 살아야 되고 남을 이용해 먹고 살아야 되는 너의 인생 안 됐다. 너 그러고 나한테 뭐라 그랬냐? 한글을 제대로 모르나 그랬지. 맞아. 한글 제대로 모르는 건 아니고 어려운 건 몰라. 왜? 나는 한국말 자체도 다시 배웠으니까. 조선말 자체도 까먹었다가 다시 배웠으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어. 네가 쓰는 지금 글들 있잖아. 너 유튜브 너도 틀리는 글이 많아. 근데 너 뭐라 그랬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이용해 먹어서 죄송합니다. 너 그랬지? 그러게 한글을 가르쳐주지. 나를 이상한 쪽으로 데려갈 게 아니라. 나 너 때문에 별별 경험을 다 했잖아. 그리고 너는 내가 힘들어 죽어가는데도 선수랑 놀고 싶단 말 하고 싶디? 너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랬냐? 언니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언니 오늘까지만 더 가면 안 될까? 나 점사 봐가지고 점사 비용을 좀 모아서 언니랑 가자. 나 진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언니. 너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있잖아. 나를 끌어들였어. 그래 그걸 내가 끊지 못하고 또 받아주고 내가 또 같이 끌려간 내가 병신이고 내가 등신인 거 알아. 누굴 탓하겠어? 너를 탓하지 않아. 너를 탓하는 건 아닌데 네가 나한테 옳고 그름을 따질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네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 그리고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같이 죽자 그랬잖아. 어차피 다 까발려줬으니 우리 둘 다 너무 쪽팔리다고 우리 그냥 같이 죽자. 너 그랬지. 너도 애 엄마인데 그런 데 가가지고 너도 쓰레기고 나도 신당을 모시고 그 짓거리 한 건 나도 쓰레기고 우리 그냥 같이 죽자. 나 혼자 못 죽겠어. 너랑 같이 죽어야 되겠어. 너 그 얘기만 거의 30분을 했어. 나도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야. 누구보다 너보다 더 죽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부모로서 기질이 없고 많이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자식한테 미안해도 자고 있는 모습 봐도 마음이 아파. 왜? 내가 했던 짓거리 있으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어디까지 얘를 지킬 수 있을지 그것도 두렵고 막막해. 너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몰라서 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나 본데 너도 사람이지만 나도 있잖아 사람이거든? 나도 야 죽고 싶다. 이런 나도 부모라고 꺼려 있잖아. 그렇게 내 아이한테 상처 줄 만한 행동을 해놓고도 내 아이 때문에 못 죽겠다라는 말을 한다. 내가 이런 나도 부모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래도 얘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내가 가더라도 가야지. 그러면서 나도 살아. 나도 너처럼 헐몸이었으면 그냥 나도 끝내고 싶어. 나는 살아내는 게 더 막막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네가 죽자고 하면 내가 죽고 네가 살자고 하면 내가 살아? 너랑 나랑 그렇게까지 친했어? 야 막말로다가 네가 거기 놀러 갈 때만 나한테 연락했잖아. 너 필요할 때만 연락했잖아. 네 돈 떨어졌을 때만 연락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맞네. 나 이용한 거 맞네. 네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기한 거 맞네. 그러면서 나한테 주석질을 해가면서 나한테 인증을 찍어 보낸 거 맞네. 너 진짜
나도 인생을 똑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너도 인생 똑바르게 살아. 나 너 때문에 선수랑 말까지 맞춰가면서 모텔 따라가줬어. 너 매번 나한테 뭐라 그랬냐? 모텔에 혼자 가기가 좀 그러니까 언니 같이 가달라고. 나 모텔에 가는 여자 아니야. 나 모텔에 간다 해서 무조건 하는 여자도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비하할지 나 겪어봤으니까 더 나를 욕하겠지. 이걸 보고 더 실망하겠지. 괜찮아. 나 그래도 꾸역꾸역 이겨내서 내 지켜낼 거 지켜낼 거거든. 너 때문에 내가 선수랑 말 맞춰가지고 같이 가고 같이 술 마셔달라고 해서 같이 술 마시면 모텔에서 네가 그 선수랑 올라가잖아. 그러면 나는 그 선수를 보냈어. 나는 그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노력했어. 근데 너는 나를 천하의 쓰레기를 만들더라. 그리고 네가 지금 내가 옛날에 했던 논란거리를 다시 읊어가면서 그거 다시 리뷰를 하면서 조롱하더라. 인간이라면 너도 나도 잘한 거 없는데 너도 나도 다 까발려줬으면 그 달게 받으면 되는 거지. 이미 추한데 더 추한 길로 가고 싶니? 그리고 똑바르게 들어. 너도 나를 사람으로 안 보듯이 나도 너를 사람으로 안 봐. 너도 무당의 기질이 없잖아. 너도 무당이 됐으면 안 됐어. 왜? 나는 네가 그래도 무당의 자격이 갖춰진 사람인 줄 알았어. 점을 잘 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방송에 나오게 했어. 근데 너 뒤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깨달았어. 얘도 무당의 기질이 없는 앤데 무당을 했구나. 네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하늘에서 내린 찐 무당이라면 인성부터 갖춰져야 된다고 했죠. 지금 너의 꼬라지를 봐봐.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아니, 또 얘기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 네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야.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찐 무당이었다면은 네가 미래를 조금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점을 좀 잘 본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렇게 헛짓거리하면서 그리고 인성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살지 않겠지. 네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 신 모시고 가는 무당이라면 인성부터 갖춰져야 된다며. 네 자신을 뒤돌아봐봐.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맞는지. 지금 내 상황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 거고. 너 알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도 약하게 만드는 것도 다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거. 나도 너를 지금 악하게 만들 거야. 근데 너는 그렇게 날 악하게 만들고 있진 않아. 그냥 네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안쓰러워. 안 돼 보여.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 퍽하면 다른 무당들을 까잖아. 너는 마치 그 무당 중에서 네가 특별한 거 마냥. 너는 특별하고 괜찮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니? 아니잖아. 그런 네 영상을 보면서도 좀 살짝 우스웠어. 제가 지금 누구를 깔 상황이 아닌데 인간부터도 안 됐는데 다른 무당을 깐다니. 나도 속으로 얼마나 좀 저기 했을까. 너 그리고 신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도 안 된다면서 나한테는 오방기 같은 거를 마음대로 뽑으라 그러고. 언니 지금 또 고민 있으면 우리 집 와서 오방기를 뽑아. 너 그랬지? 그래, 뽑은 적 있었어. 재미삼아. 너 근데 신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무료 점사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그 너는 어떻게 행동했냐? 너 뒤에서 어떻게 행동했냐? 너 주변에 지내고 있는 언니들, 무당 언니들 사진 나한테 보내주면서 이 사람이 무당이 기질이 있는 거 같냐면서 신기가 있는 거 같냐면서 너 나한테 물어봤잖아. 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주변 지인한테, 옛날 매니저였던 애한테 선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 그걸 녹취록을 너한테 넘겨줬지. 그리고 한때 사귀었다면서 난리 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선수가 떠들썩했던 사람이 있었지. 그 애가 내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뭐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도 거기 있었고 거기다가 올려서 나는 나한테 허락 없이 올려가지고 단톡방에다가 글을 막 서로가 쓰면서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어. 그거에 대해서도 방송에 언급한 적 있어. 내 허락을 받고 찍었다고 한들 내 허락을 받고 그 단톡방에 올린 게 아니었어, 걔는. 그래서 나도 걔가 만났던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나도 내가 매니저한테 보내줬었어. 그 여자가 이렇게 생겼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게 너 또한 네 무당 지인을 나한테 사진을 보내주면서 평가질을 하라고 했잖아. 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남의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평가질을 해도 되냐면서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뭐라고 너 나한테서 전 봐달라 그러고 내가 뭐라고 처음 보는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신이 있는 거 같냐 없는 거 같냐 나한테 물어봐? 내가 그 정도로 너한테 다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 뻑하면 언니 나 언제쯤이면 돈이 들어올 것 같아? 언니 내 꿈을 무슨 꿈을 꿨어? 언니 무슨 꿈을 꾼 게 없어? 너 이랬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해줬더니 니 뭐라 그랬냐? 지날 때는요 신기가 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적이니까 잡기라 했던가? 무슨 잡기인지 귀신이 들린 거죠.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 또한 나를 까는 사람들을 쓰레기라 그랬잖아. 사람 새끼 아니라 했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네 편이 되어주니까 네 새끼다. 네 새끼를 욕하면 뒤진다? 아니 애초에 내가 네 말을 무서워할 사람이냐고. 그리고 애초에 내가 너한테 굽신굽신 거릴 애냐고. 너한테 호구는 되어졌을지언정 너한테 기는 애는 아니야. 그 정도는 너는 알잖아. 나한테 사과를 바란다? 혹은 네가 나한테 옳고 그름을 따진다?
혹은 네가 지금 나한테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일도 자격이 없어. 무당으로서도 너 자격이 없고 한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또 한 번 말하지만 너도 쓰레기 나도 쓰레기. 맞지? 네가 어디까지 미쳐 날뛰면서 연병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점사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잘 없지. 너 하다못해 옮기다 망했잖아. 그것 또한 변덕으로 망했잖아. 솔직히 나도 변덕이 있는 사람인데 너는 수만 가지 변덕을 보고 너를 계속 차단시켰던 거야. 나는 뭐 가만히 있다가 너를 차단시켰나? 너 유튜브에서 처음에 2만원으로 시작했지. 그러다가 너 쇼츠로 방송 켜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3만원으로 올렸지. 3만원에서 틱톡으로 옮겼지. 틱톡에서 너 또 3만원 점사를 계속 했지. 그러다가 네가 또 5만원으로 올렸잖아. 5만원으로 올리고 나서부터 점사 보는 사람들이 잘 없었잖아. 너 그 정도로 변덕이 심해. 너 그러면서 무료 점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무료 점사 좀 봐달라 그러면은 너 지랄 발광하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너 나한테 한다는 말이 뭐였어? 눈썹 가지고 지적하는 게 뭐가 그렇게까지 예민한 일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까지 차단시킬 일이냐면서 너 그랬지. 너도 이제는 네 기준에서 예민한 포인트가 있듯이 나도 내 기준에서 예민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너랑 나랑 다를 수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아무리 막장으로 가려고 마음먹었어도 너 헛소리 하면서 가면 안 돼. 너 있는 사실로 얘기하면서 가야 돼. 나는 그리고 남편이 불쌍하다. 남편이 뭐 노래방 가는 거 기다려줬다 이러는데 누가 보면은 내가 먼저 배신 때리고 내가 먼저 바람난 줄 알겠어. 남편이 착하다고 네 표현했지. 착해서 나도 노래방 가서 놀아서 쓰레기지. 부모 기질이 없지. 그치? 걔도 애가 기어 다닐 때 다른 여자랑 모텔에서 2달 그랬지. 배신 당했고 부부싸움 하자마자 나가서 그랬고 거기 들어가고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어. 너랑 같이 거기 다녔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전 남편이랑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사람이 착해서 배신을 하고 바람 피우고 착해서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나? 착해서 니한테는 착해 보였겠지. 부부 일은 있잖아. 부부만 아는 거야. 네가 다 안다고 착각 좀 하지 마. 이제 하다못해 남의 점사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하다못해 이제 명도 떨어진 거야? 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정신 사나워. 방송 켰다가 울었다가 지랄했다가 울었다가 지랄했다가 조롱했다가 웃었다가 지랄했다가 너 지금 방송 켜가지고 무한 제한으로 계속 그러고 있잖아. 처음에는 짜증이 났거든. 이제는 막 머리가 아파. 네가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너는 이제 이 정도면은 신들은 다 도망가고 잡기들이 들린 것 같아. 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정신 사나워. 어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너는 자꾸 미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도박도 다 하잖아요. 얼마든지 도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 네 돈으로 네가 하겠다는데 그건 가능하지. 근데 너 빌려가면서 도박하는 거는 좀 아니지. 그리고 남을 이용해가지고 호빠에 가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당한 내가 등신이지만 당한 내가 병신이지만 네 돈으로 가서 놀았어야지. 나를 이용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놀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였지. 그럴 땐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야지. 솔직히 사람이라면은 네가 아무리 네 돈으로 가서 놀았다고 해도 니도 그래도 무당인데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마찬가지. 난 뻔뻔하게 안 나가잖아. 근데 가는데 뭐 어쩌라고 해. 나 이렇게 하나? 안 해. 난 결코 내 행동이 바른 행동이라 생각 안 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갔으면 안 됐다는 거 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길래 내가 너랑 거기 다녔겠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면 너한테 호구가 되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됐을까. 근데 그건 알아도 나 또한 결코 너를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는 않았어. 그리고 너 나에 대해 다 아는 척하는데 나에 대해 다 모르잖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었잖아. 그리고 네가 제보 받은 거 너 협박 아니 협박을 했잖아. 제보한 걸 나한테 말해주면서 조롱했지. 니도 아는 사실인데 뭐하러 그걸 보내면서 협박 아니 협박을 하면서 조롱을 하니. 그래 내가 한때 매니저였던 사람한테 걔에 대해서 뒷담 깠어. 얘기했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협박할 일이야? 그게 팩트라면서. 이거 올리면은 언니는 매장이라고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사과하자. 인정하자. 나 인정 안 했니? 나 인정할 거 인정 다 했다니까? 그리고 너는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인정해라 말라 할 자격이 없다고. 이 같은 말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왜? 네가 나한테 주작을 하고 네가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날 이용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나한테 그딴 말을 해. 그렇잖아. 그리고 네가 제보 받은 것도 네가 아는 사실이잖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잠자리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 한때 그 만났던 사람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잠자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한 거 그냥 어디까지나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너한테 보낸 거 매니저랑 그 얘기 주고받았던 거 너 그거 제보 받아가지고 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조롱을 했잖아. 네 그럴 입장이냐고. 네 막말로다가 나랑 같이 집으로 가기로 해놓고 택시 같이 타기로 해놓고 갑자기 택시 탔는데 문이 띵 하고 닫혀. 나 혼자 택시가 출발되는 거야. 뭐지? 하고 뒤돌아봤어. 그랬더니 너 그 남자랑 모텔 들어가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갔냐고 했더니 얘가 같이 있고 싶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너는 선수 집에도 같이 갔었고 그리고 그 선수랑도 계속 모텔 갔잖아. 그런 네가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나한테 협박할 입장이냐고. 저격 방송을 1년 한다 했지. 해. 네가 헛소리하고 오바하고 그러면은 내가 반박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면 돼. 그리고 지금이야 악플러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네가 욕하면은 욕한 대로 계속 뭐라 해주겠지. 칭찬해주겠지. 근데 있잖아, 지그시 정상적인 사람들은 알 거야. 너도 쓰레기고 나도 쓰레기라는 걸 알 거야.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결코 너의 똥꼬를 빨아주지 않을 거야. 너의 똥꼬를 빨아주고 너를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네 말한 대로 내 악플러가 너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나의 악플러라고 했잖아. 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고 너한테는 막 이렇게 막 예뻐 보이고 막 그렇다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인다며. 좋아 보이겠지. 네가 아무리 누굴 이용했다고 하고 네가 아무리 놀았다고 하고 니도 아무리 남자친구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도 걔네들이 뭐 잘했어 괜찮아요. 손모명이 잘못한 거죠. 걔가 제일 문제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너는 걔네들이 네 새끼를 보이겠지. 마치 네 새끼처럼 품고 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계속 품고 갔으면 좋겠어. 영원히. 그리고 나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나의 사람들을 네가 걷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품고 가져서 고마워. 그분들이랑 항상 화이팅해. 네가 화이팅 항상 한다고 했으니까 온갖 쌍욕을 다 하던데 너무 흥분하지는 말고. 법적 조치는 우리 둘 다 해당이 되는 거 알지? 너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 나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돼.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갈 거는 법적으로 가되 또 우리가 이렇게 할 건 이렇게 하고 나도 있는 사실 다 그대로 얘기해야지. 네가 조롱하고 없는 사실 지어내고 오바해가지고 나 이상한 쓰레기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뭐 다 내 잘못이죠 하고 내가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잖아. 나도 말할 건 말해야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더 욕을 먹더라도 말할 건 말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 전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방송에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저 진짜 많이 겪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걔는 결코 더 모르고요. 왜? 전 남편이랑 걔는 서로 얘기를 거의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몇 마디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걔가 근데 나의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착하니 뭐니 이러면서 갑자기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 봤지? 너도 봐봐. 내가 끝까지 너를 숨겨줬지만 밝혀졌잖아. 너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 거야. 나는 이미 겪어봐서 알아. 너도 영원한 비밀 없다라는 건 알잖아. 그럼 내 탓을 할 게 아니지. 너도 네 탓을 할 줄 알아야지. 자기 잘못을 찾을 줄 알아야지. 내가 이런 상황을 다 만든 게 아니잖아. 아무리 내 탓을 하고 싶어도 탓할 수 있는 걸 탓해. 그리고 너 무당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은 더 똑바르게 살아. 너 무당길로 다시 가고 싶으니까 무당 선생님들한테는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이미 너 또한 낙인 찍혔어. 나도 낙인이 찍혔듯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나를 의심병 환자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나는 너한테 의심을 한 적도 없는데 네가 그런 것들을 띡띡 찍어서 보냈던 건 내가 널 못 믿는 걸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작을 했던 거구나. 친구까지 짜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던 거구나. 이래서 무당이 사기꾼이라는 말 듣는 거야.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너 같은 무당들 때문에. 너 주변 친구 모른다 했잖아. 이런 걸 알면 깜짝 놀란다 했잖아. 깜짝 놀라겠네. 그래서 네가 많이 화가 났나 보다. 주변 친구, 주변 언니들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먼저 까발린 적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지가 얘기한 거죠. 흥분해가지고. 그리고요, 결코 얘 또한 그렇게 인간 구실도 제대로 못해요. 유튜브랑도 겁나 싸웠고요. 저는 나서줬습니다. 대신 싸워줬습니다. 근데 얘는요, 제가 누구랑 싸우면 구경합니다. 나랑 연관성이 없는 사람인데도 나서줬어요. 나서주길 바라길래. 그것뿐인 줄 알아요? 얘도 모든 지인들이랑 다 싸워가지고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유튜브에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맺어요. 주변에 지금 언니들이니까 있는 거죠. 언니들이기 때문에 너보다 동생인 사람? 친구? 진짜로 네 친구 결코 네가 괜찮아서 네 곁에 있는 게 아닐 거야. 나처럼 정말 많은 것들 참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네 친구는 더 이상 너를 사람 새끼로 안 볼 거야. 나도 누구한테는 그렇듯이. 그거는 변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뻔뻔하게 나가도, 네가 아무리 미연 드립을 쳐도. 어쨌든 여러분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음에도 제가 방송을 아마 하겠죠. 계속 걔는 내가 방송 접을 때까지 그런다지만 걔 때문에 접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걔는 결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고요. 걔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걔도 쓰레기인데 걔가 뭐라고 제가 걔 때문에 방송 접겠습니까? 그리고 걔가 뭐라고 걔 때문에 내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걔한테 사과를 하고 뭐 혹은 또 뭐 걔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걔도 쓰레기 나도 쓰레기. 걔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걔가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하고 이렇게 까고 저렇게 깐다고 해서 걔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결국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걔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도 아니거니와 저는 걔한테 잘못한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제가 당한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나 이용했대잖아요. 근데 제가 왜 미안해야 됩니까? 걔가 나한테 미안해야죠. 사람을 이용하고 주작질했는데. 주작. 네가 원하는 주작.
그러니 나를 까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개입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미 인정할 거 다 했는데 다른 걸 인정할 수 있다? 없어. 걔가 어떤 거를 까도 난 내 갈 길을 가. 내 걔한테 타격받을 거였으면은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꾸역꾸역 이렇게 방송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계속 속 시끄럽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부끄럽고 좀 죄송하고요. 내 자식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내가 계속 앞으로도 방송하면은 그것대로 엄청 조롱받고 사람들이 비하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욕할 사람들 욕하십시오. 덜 던진 사람들 덜 던지십시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최선을 다할 겁니다. 두 번 다시는 그 아이랑 어울리면서 그런 것에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후회가 된다면 그 애랑 어울려가지고 그런 것에 간 거에 그런 것에 접하게 되고 그런 것에 간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람을 무당이라고 인정한다면서 방송에 출연시키고 점을 보게 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랑 주고받았던 거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 성격을 좀 파악할 겁니다. 제 말만 또 들으면은 또 거짓말이니 만약 이럴까봐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 전부터 어차피 떠돌아다녔는데 뭐 나 때문에 마치 공개된 것처럼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거는요, 얘가 나한테 주작을 했다라는 게 맞는 말이긴 한가 봐요. 내가 이걸 다 믿은 내가 병신이죠. 이게 선수랑 놀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와 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달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렇게 시켰다고 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나도 많이 모질하죠. 여기에 있었던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닌데. 대화 내용 이거요. 여러분 카톡 보실 줄 알죠? 흰 부분이 걔가 보낸 거고 여기가 이제 제가 보낸 겁니다. 이거 저한테 방송에서 나랑 싸워서 얘기 안 한다고 말해달라고. 자기도 걸릴까봐요. 다양하게 저를 이용했죠. 저런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를 까는 것도 참 우습네요. 오래돼가지고 사진이 지워진 거고요. 이거는 내가 욕먹고 있을 때 지도 걸릴 것 같은 그런 그 댓글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매니저한테 저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한때 내 매니저였던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같이 합방하자고. 지켜줘서 고맙다면서. 언제는 걔 때문에 말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선수 이야기가 올라온다면서 저렇게 욕하더니 이제 와서는 걔를 부르고 있네요. 고맙다면서. 넌 어떻게 입이 그렇게 무겁냐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모텔에 가면은요, 저는 항상 집에 혼자 오고요. 얘는 거의 자고 오고요. 말하는 거 보이죠? 내가 맨날 도망간다는 거. 저 모텔에 갔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항상 그냥 같이 가주고, 얘가 항상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혼자 못 간다 하니까. 얘가 이게 뭐 주작이라고 말한다면요, 걔 카톡 다 깔아가세요. 지웠으면은 탈퇴했으면은 어차피 이게 탈퇴한 거잖아요. 이거 탈퇴를 해도 여러분 그 핸드폰 기계에만 있으면은 다시 그거를 복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짜고 나한테 접근한 게 맞나 봐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 진짜. 자기는 신용도 없대요. 내가 한번 가면은 여러분 일어날 생각을 거의 안 해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애라 저도 진짜 한심하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가 논하는 게 이런 나는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나는 방송을 접어야 된다. 방송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걔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걔는 무당도 해서도 안 되고요. 걔 또한 방송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방송하고 안 하고는 그 내 선택이고요. 죽고 안 죽고도 내 선택입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아니 둘 다 쓰레기여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누가 누구 보고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걔야말로 그렇게 따지면은 걔도 마찬가지 신을 모시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주적질을 해가면서 남을 이용해가면서 도박질을 해가면서 온갖 거를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켜가지고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해왔는데 저는 계속 욕먹으면서 방송했지만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이 누구더러 훈계질하고 훈수두고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걔는 자격이 없죠.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개를 통해서 방송 접는다, 개를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온다,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개는 절대 저를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는 내가 걔한테 이용을 당해서 호구가 된 것뿐, 내가 등신이 된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러고 있는 내 모습도 한심해 보일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둘 다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고 둘이 붙어서 그렇게 놀았으면서 이제는 서로 헐뜯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나요. 이러고 있는 내 자신도 안 좋게 보일 것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제 곁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어차피 뭐 욕먹는 거 더 욕먹어도 되지만 제대로 알고 욕먹는 것과 제대로 모르고 욕먹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속 시끄럽게 하고 매번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여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든 항상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실망하고 욕하실 분들은 욕하겠지만, 그리고 이 영상에 또 엄청난 파장이 올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결코 이 영상은 제가 떳떳해서 찍는 영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각오하고 찍은 영상이고요. 무엇보다 또 나를 통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다 공개가 되니까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제가 제 손으로 공개를 하는 게, 또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고, 또 한번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